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챔퍼랑 코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챔퍼는 못따기, 코너는 못깎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트림 툴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툴바는 교재에서는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트림은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트림을 직접 한번 핸들링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트림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위를 쓰기 위해서 X 모양의 크로스 형태의 라인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은 상태에서 트림 툴바는 이 오퍼레이션의 세 번째 부분에 있고요. 얘를 클릭해서 형상 요소를 잘라낼 때 쓰는 것이 트림이기 때문에 이 형상 요소 중에 이 부분을 선택해야 할 건지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여기를 이렇게 두 번째 거 바이섹팅하는 라인을 만나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밑에 부분이 살아남는 거고요. 위에 쪽으로 선택하면 V자 모양으로 위에 쪽이 살아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섹팅 라인을 지금 보면서 바이섹팅 라인을 선택해 줄 때 위에서부터 선택해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바이섹팅 라인 자체를 밑에서부터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부분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트림을 선택을 해 주고요. 네. 연필 모양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연필 내용을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이 트림을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트림을 클릭해 준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트림을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트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선택하면 위에 부분이 살아남는 거겠고요. 이렇게 가면서 점점 바이섹팅 라인을 크로싱 시킬 때 밑에 부분에 가깝게 이렇게 가면 밑에 부분이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림을 한다 하고, 이 트림은 형상 요소를 잘라낼 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브레이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전과 같이 크로싱하는 부분을 만들고요. 브레이크는 이 트림 이 부분의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면 이 두 번째 거가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분할선 기준선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클릭하면 그림처럼 분할선을 지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줘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는 막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브레이크 명령어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시키는 거죠. 또 여기도 브레이크 하고 싶으면 브레이크 버튼을 클릭하고 일일이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없앤다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퀵 트림인데, 퀵 트림은 지우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여기 이런 데를 지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운다든지, 대신 선택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퀵 트림을 클릭해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미러링을 공부해 보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 찝차 모양의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그려봐 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교재로는 4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선택해 주고, 요 옆에 거 미러링을 클릭해 주고, V 벡터를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V 벡터 선택하기 싫으면
엑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축을 하나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해주고 미러링을 선택해주고 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미러링이 되는 것을 하게. 축을 하나 더 그려줄 또는 H벡터를 선택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축을 일일이 그려주면 이제 더 여기 요거는 시메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미러링을 시켜주는 것이 더 재밌는 형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네요. 부분을 선택해주고 미러 아이콘을 선택해주고 이 축을 선택해주면 미러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러링 된 부분 이렇게 미러 형태의 이 컨스트레인트 구속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러링 말고 이번에는 시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시메트리는 뭐냐면요, 시메트리는 이 대칭 이동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미러 옆에 거 시메트리를 클릭하게 되면요, 얘를 시메트리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대칭 이동이 되지, 이 미러링처럼 이 대칭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러는 대칭 복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러링은 시메트리는 대칭 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메트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준선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트랜슬레이트는 대상 여러 개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트랜슬레이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한 3개만 나는 트랜슬레이트 시킬래요. 요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3개만 만들래요 할 때, 3개가 좀 과하네요. 2개만 만들어 볼게요. 한 화면에 안 들어오니까요. 요렇게, 또는 1개만 만들래요. 1개는 이렇게 되겠죠. 1개는 좀 밋밋하니까 2개만 만들래요 할 때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시키는, 대상 이동 및 여러 개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트랜슬레이트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트랜슬레이트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또 시켜보고 싶을 텐데, 로테이트는 트랜슬레이트 버튼 다음 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개수는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로테이션 시킬래요 할 때 5개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앵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앵글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앵글로 5개를 만들래요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로테이션, 기준점을 클릭하고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로테이션 클릭하고 5개를 써주고, 네, 그 다음에 기준점을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55도로 해준다든지, 네, 각도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각도를 입력해서 트랜슬레이트,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구속 조건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구속 조건은 컨스트레인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요거의 치수를 정해준다든지, 이거의 치수를 다 일일이 정해준 상태에서 로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치수가 정해져 있을 때 로테이션은, 치수도 같이 로테이션 되는 건지를, 얘는 지금 과도하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속점이 다 완성이 됐으면 여기 치수를 입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치수를 여기는 했으니까 이 부분의 치수를 이렇게 입력해 준다든지 함으로써 녹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다시 좀 잘 안 됐네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고 로테이션을 시킬래요. 3개를 이런 식으로 듀플리케이트 모드로 로테이션을 시켜주세요 하고 3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컨스트레인트 컨버세이션을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클릭하고요. 컨스트레인트 컨설베이션, 그러니까 구속 조건도 전부 다 보존을 해주세요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 구속 조건도 같이 이렇게 로테이션 복잡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잘 쓰는, 이렇게 놓으니까 좀 복잡한 거니까 조금 옆에 축으로 좀 변환을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떨까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해서 이 각도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시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 부분도 구속 조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때문에 이 각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복잡하게 로테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케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케일은 이 확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줌인, 줌아웃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0.5로 되면 밸류가 작아지는 거고요. 얘는 이제 구속 조건은 빼고 듀플리케이트 모드로 해서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어느 쪽 방향으로 키울 건지 이제 확인하면 되겠고요. 예. 스케일 인, 줌인, 줌아웃이랑 같은 기능이죠.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기준점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 창이 나타나면 개수를 입력을 해도 되죠. 개수를 3개를 입력하면 3개가 이렇게 스케일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러 시메트리 트랜슬레이트, 미러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로테이트,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엔 옵셋을 한번 볼 텐데, 옵셋은 옵토캐드에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한국말로 옵셋을 건너뛰기, 옵셋은 네, 여튼 일정 간격만큼 띄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옵셋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옵셋, 노 프로파게이션은 선택한 부분만 옵셋 시키는 거고요. 탄젠트 프로파게이션은 선택한 부분과 이어진 요소 중에 접하는 부분의 형상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는데, 옵셋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형상을 프로파일 이용해서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형상을 그리고요. 이 정도 온 상태에서 탄젠트 아크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됐을 땐 이 부분을 컨트롤 키를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셋 버튼을, 옵셋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옵셋을 이렇게 해보고요.
첫 번째 거가 이제 노 프로파게이션인데 선택한 부분만 옵셋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옵셋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보고요. 이 부분을 한번 옵셋 대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면 이 간격을 뭐 50이나 50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50만큼 간격이 띄어진 부분에 옵셋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격 띄우기네요. 옵셋이 한국말로. 네, 이제 오토캐드를 오토캐드에서 옵셋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격 띄우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이번에는 두 번째 걸로 옵셋을 해볼게요. 이 옵셋 버튼을 클릭해서 탄젠트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두 번째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얘를 선택해주면 그러면 두 번째 탄젠트 프로파게이션이 되고 개수는 1개고 옵셋 거리는 요만큼 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표시를 네. 이 부분이 접하지 않아서 여기 안 됐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옵셋을 한 번씩, 이 접하는 부분까지 옵셋 되는 것이 탄젠트 프로파게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해야 이게 이 부분 지금 접하는 그 기호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접하지가 않아서 이게 좀 전에 그렇게 옵셋이 안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부분도 접하게 하려면 요렇게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두 개를 선택해주고 이거는 나중에 컨스트레인트 할 때 배울 텐데 탄젠시하게 이렇게 바꿔놓는 형태로 여기를 다시 이렇게 요거와 같은 마크가 컨스트레인트로 생성되게 한 상태에서 옵셋을 하면 그 부분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접하는 거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게 교재 51페이지에 나온 부분을 옵셋하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 부분을 포인트 프로파게이션 형상 중 어디를 선택해도 모든 부분에서 옵셋할 때 기능이 그렇다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부분이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고 옵셋을 해줘도 전체가 선택이 돼서 간격 띄우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되겠는데, 프로젝트 기능을 우리가 3D 엘리먼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3D 엘리먼트를 좀 복잡한 걸 하나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복잡한 3D 엘리먼트를 표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요. 다양한 그림 중에 이제 입체를 갖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제들이나 예제 파일 도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탄젠트 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형상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네요. 형상이 좀 비슷한 형상으로 맞는 거를 한번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풀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오퍼레이션을 알기 위해서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를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리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 형태로 됐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 부분을 프로젝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프로젝트 시키면 이 부분이 이 노랗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어떨 때 쓸 때 이 편리한 건지는 이제 예제나 따라하기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이게 보통 입체에서 일부 선을 투영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입체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투영을 할 여기도 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를 선택해주면 구분이 노랗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선택해주면 그 부분을 이렇게 투영이 노랗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투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투영하면 이 부분이 노랗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투영해서 이 부분에서 또 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투영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투영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준다든지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투영 기능이다. 투영 선을 이 라인을 이렇게 따고서 입체에서 일부 선을 투영해서 이렇게 선을 딴 다음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라인을 또 작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지나는 또는 그 부분에 원점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또 점도 또 여러 개를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포인트 뭐 등분선 요 선을 이용해서 네. 요 선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개수를 뭐 20개를 요 안에 좀 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 투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으면 원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꼴이 되겠죠. 좀 전에 만들어진 이 점과 점 사이를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선 두 개를 교차하는데 원점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원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이 원점을 기준으로 또 작은 원을 또 그리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요 3D 프로젝트, 3D는 입체로 된 프로젝트, 입체로 된 그림을 전체의 모양을 그것을 투영해서 이 2D 드로잉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이 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투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영 이외에 옵셋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했고 3D 엘리먼트는 입체에서 일부 선을 투영시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섹트의 3D 엘리먼트 는 스케치 평면과 교차하는 부분을 투영 시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두 번째 인터섹트 3D 엘리먼트고요. 세 번째가 잘 안 쓰더라. 근데 프로젝트 3D 쓸 호텔 엣지스 이건 제가 잘 안 쓰는 기능이라 거기까지는 잘 확인을 못 했고요. 네, 거기까지가 3D 지오메트리 서브 툴바 내용이 된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도 잠깐 쓰긴 했지만 이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컨스트레인트가 또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만들었던 형상이 움직이지 않고 그 원점에서 어차피 CAD 이 파일이나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물들은 실제의 치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기 가상현실에서 물론 만드는 것이지만요. 이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구속 조건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공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구속 조건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